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지금 XRP의 가격은 3,500원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 선을 무너뜨리면서 알트코인 전체가 좀 휘청거렸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투자자 커뮤니티마다 뭐 리플 끝났다, 이젠 회복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뭐 2,000원대를 한번 찍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 거래소 데이터에서도 단기 손절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뉴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리플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하락이 단순한 무너짐인지 아니면 정리의 과정인지, 이 구분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알트코인의 투매는 공포 심리의 심리적 반사적 작용으로 보입니다. 즉 XRP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은 역시나 아니었으며 시장의 전반적 심리 붕괴로 인한 동반 하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업비트 기준으로 XRP의 거래량은 어제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 폭탄이 아니라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역시나 참여자가 남여 있다라는 거고, 물량이 떨어질 때 받쳐주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들한테 이런 공포의 구간이 왔을 때는 이 물량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 거고, 급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을 밑에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요, 확신이 있는 투자자만 남게 되는 시장 정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XRP는 지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손에서 단기 보유자, 그리고 기관, 결제망, 사업자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수급의 교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디지털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딱 11월을 기점으로 ODL, 즉 리플 기반의 결제망 확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자, ODL은 단순한 송금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은행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중간 환전 단계 없이 XRP를 유동성 자산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현재 50개국, 약 100개의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서 리플은 내년 상반기까지 200개 기관과의 추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에는 아직 반영되진 않았어요. 반영되진 않았지만 사용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즉 가격은 하락 중이지만 실물에 대한 수요는 상승 중입니다. 자, 실질적인 가치와 그리고 실사용 사례가 엇나가는 이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사용 사례에 대한 부분이 차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할 때, 이렇게 차트와 호재의 시차가 발생을 할 때가 우리가 진입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괴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쪽이 다른 쪽을 따라잡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국제기관 대상의 XRP 수탁 서비스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예요. 이거는 수탁이 가능해졌다라는 건 단순히 보관을 넘어서 기관이 법적으로 XRP를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비트코인도 2019년에 수탁 서비스가 열리면서 기관들이 진입을 했고, 그 1년 후 다시 2020년에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즉 현재 XRP는 2019년에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은 낮지만 인프라는 이미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지금의 이 하락은 투자자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 공포에 휩쓸려서 손절을 하는가.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가. 세 번째, 냉정하게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하는가.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사실 첫 번째, 일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를 선택하는 투자자만이 다음 랠리의 초입에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걸 인식하고 대응하는 행동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XRP 시장은 투자 심리 지표상 극단적 공포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과거에도 반등의 출발점이었어요. 2020년에 XRP가 200원까지 급락을 했을 때 시장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고래들이 매집을 시작했고 이듬해 1,800원까지 9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3,500원대의 흐름도 이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요가 쌓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한 공포 매도는 심리적 반응이었지 구조적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자, 리플의 ODL 결제망은 실제 기업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관 수탁 서비스 개시로 제도권 자금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낮지만 내부 구조 자체는 2020년 상승 전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가격보다는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가격이 빠졌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항상 아닙니다. 시장은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할 거고,
그 중심에는 XRP가 있어요. 자, 공포는 언제나 일시적이고요. 구조의 변화는 항상 조용히 옵니다. 지금의 XRP의 가격 3,510원대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정비의 시기라는 거고, 저는 최소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준비 중이고 우리는 그 준비의 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소의 잔고 데이터를 보면 10월 말부터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XRP의 보유량이 6,800만 개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도로 바라볼 점이 아니라 보유의 구조 강화입니다. 자, 가격이 하락해도 매물은 줄고요. 장기 보유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반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블록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SEC가 리플 ETF를 정식 심사 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즉 서류만 제출된 상태가 아니라 실제 승인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중이고요. 이건 가격보다 더 중요한 신뢰의 변화입니다. 자, 리플을 대도권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옵니다. 첫 번째로 기관들의 직접 매수 진입, 연금과 자산 운용사와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이 가능해지는 점. 두 번째, 일반 투자자의 자금 유입. ETF 이퀄 안정성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수의 심리가 확대되는 건 당연한 일일 거고요. 세 번째로 글로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결제 및 교환 수요가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자, 리플의 ETF 논의가 비트코인의 ETF 논의와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투기 상품으로 인식된 반면 리플은 결제형 자산이라는 겁니다. 즉 금융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가격이 하락해도 결국에 기술적 조정과 정책적 인정, 그리고 수요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시장은 항상 가장 두려운 순간에 기회를 줘왔습니다. 지금의 XRP의 가격은 끝이 아니라 다음 변화의 시작선이라는 거고, ETF의 심사, 기관들의 자금, 그리고 결제 확장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결국에 수익의 중심에 섭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두 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